7080 라이브 바에서 만난 여사장과 눈이 맞았거든. 여사장이랑 가게 마치고 술도 한잔하며 친해진 거지. 이혼을 2번이나 했고 애도 낳았고 하니 주중에 학교에서의 생활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의 연속이었어. 일단 거의 다 백인들이었고 아시아는커녕 흑인들도 아주 소수가 있었는데 뉴욕과는 달리 흑인들이 백인들 눈치를 슬슬 보고 길을 아예 못 펴고 있더라고. 켄터키주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뉴욕에서 태어난 사촌 동생이 괜한 객기 부리지 말라고 충고했던 것도 이해가 가. 하여간 흑인들은 학교 식당에서도 맨 구석에 모여 식사를 하더라고. 나는 백인 가정에서 등교를 하고 친하니 백인들이랑 어울렸을까? 천만에. 난 본능적으로 흑인들 무리에 해당된다 느꼈고 그들도 자연스럽게 날 받아들이더라고. 나는 백인들 눈칫밥을 먹는 듯한 그 무리 안에서도 눈칫밥을 먹었어. 그래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어느 덩치 큰 친구가 내가 한국인이라며 먼저 다가오더라고. 주한미군으로 대구에서 근무를 했었다면서. 나는 그 친구에게 딱 달라붙어 친한 척하고 지냈지. 흑인 여학생들도 몇몇 있었고 여긴 시골이어서 그런지 흑인 여대생의 비율이 정말 적었어. 그 중에 이름이 김씨가 있는 거야. 킴이라고 부르는 게 들려서 정말로 킴이냐 스펠링이 뭐냐고 물었더니 KIM이 맞더라고. 그래서 난 정말 신기하게도 반가워. 내 엄마 성도 김씨다. 우리 같은 패밀리 네임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시전하며 본의 아니게 들이대게 됐지. 나중에 알고 보니 킴벌리였는데 줄여서 킴으로 불렸던 거더라고. 어쩐지 지금도 유한 킴벌리를 볼 때마다 그녀가 생각이 나. 그런데 이 흑인 아가씨는 정말 괜찮았어. 피부는 너무 새까맣지도 않고 얼굴은 조망만하고 휘트니 휴스턴 같았지. 그렇게 이쁘다고? 중요한 건 내가 알고 있던 뉴욕의 드세다 못해 사나워 보이는 여자들과는 달리 아주 고분고분하고 착했어. 내가 학과 사무실, 식당, 우체국은 물론 자질구레한 쇼핑이 필요할 때 그녀의 낡은 소형차로 날 데려다주는 걸 당연하듯이 잘해줬고 내가 교통비라도 보태줘야 마음이 편하겠다고 기름을 넣어주기도 했지. 학교 안에 있는 스쿼시 코트를 지나며 한번 해보고 싶다길래 냉큼 마트에 가서 라켓을 구입한데 같이 치기도 했고 나는 테니스를 오래 쳤기 때문에 라켓을 잡는 방법이며 가르쳐주려고 같이 쳐주니 작은 꿈을 이뤘다며 행복한 표정을 짓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 그렇게 우린 커플처럼 같이 다녔지.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수줍은 표정을 지으며 내 방에 가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야. 나는 냉큼 알아듣고 물론 된다고 했지. 그런데 걱정거리가 떠오르더라고. 내 방에는 고무가 없었거든. 내가 이걸 왜 신경 쓸 수밖에 없었냐면 당시 기숙사는 남자와 여자가 같은 건물에 층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남자 방 문 앞엔 풍선을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야. 모든 방은 아니었고 드문드문 보였어. 뭔가 자세히 보니 그 풍선은 콘돔을 불어서 풍선처럼 보였던 거였어. 역겨운 생각마저 들더라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짓을 왜 하는 거냐 물어보니 내 방엔 피임기구가 있으니 안심하고 들어와도 된다는 표시였던 거야. 자유분방한 만큼 지킬 건 지키는 게 이 나라의 문화라고 느껴졌지. 그래서 나는 여자친구에게 부탁을 해 월마트로 같이 차에 타고 가서 구하고 내 방에 와서 꿈같은 시간을 가지게 됐어. 흑인의 피부는 정말이지 달라. 피부가 탱탱한 정도를 넘어 자동차로 말하면 발수 코팅제를 입혀놓은 듯 반짝거리는 피부로 땀이나 물이 튕겨나듯 흘러내려 잔털이 거의 없어서야. 반대로 백인의 피부는 얼굴이며 팔에도 미세하게 빽빽한 잔털이 많아 여기로 땀이 머물면서 서양인들 특유의 땀 냄새가 나게 되는 거고. 평소엔 그리 수줍은 듯 고분고분했지만 밤에는 적극적이고 싸나운 거야. 내 어깨를 깨무는데 보면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지. 치타한테 물리고 살아남은 영광의 상처 같았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활을 1년 가까이 하게 된 거고. 학기를 마치고 나는 뉴욕으로 돌아가야 했고 킴벌리 양의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끊어지게 됐지만 홈스테이 백인 딸은 아직도 소식을 페이스북으로 보며 가끔 댓글도 달아. 학교 졸업한 뒤 바로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해 딸을 낳았는데 얼마 못 가서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 어쩌면 그렇게 엄마와 팔자가 똑같은 건지 믿어지질 않아. 아, 신기하다.
그렇게 졸업을 하고 한국 대기업에 취직을 해 약 10년 정도 뒤에 켄터키를 방문했는데 날 기억하는 부모님은 물론 꼬맹이였던 아들들은 경찰관, 군인이 되어서 날 반겨줬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오셔서 온 마을 잔치처럼 좋아해줬지. 하지만 내가 만나고 싶었던 그 여학생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 이혼을 해서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고 게다가 당시에는 실직 상태여서 그리 잘 살지도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싫었던 것 같아. 하지만 또다시 10여 년이 지나간 지금은 페이스북에서 그녀와 가끔 소통도 해. 재혼도 했고 나름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지. 그 보석 같았던 10대의 모습과는 전혀 매칭되지 않는 후덕한 그냥 아줌마의 모습까지 확인되는 건 오히려 별로인 듯 하기도 하고. 자, 이번에는 파트 4! 이렇듯 좋은 추억도 있는 반면 불편하거나 아쉬운 건 현재 진행형이야. 주말부부로 평일에 지방에서 지내는데 최근 7080 라이브 바에서 만난 여사장과 눈이 맞았거든. 내가 악기를 나름 연주하는 게 있어 손님들 노래할 때 오브리로 반주를 넣어주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주 이틀씩 출근을 하듯 재능 기부를 하고 있어. 그러니 여사장이랑 가게 마치고 술도 한잔하며 친해진 거지. 12월 말일에 마감을 하고는 나와 새해를 맞이하지 않겠냐며 내 아파트로 가자고 하니 흔쾌히 따라오더라고. 이혼을 2번이나 했고 애도 낳았고 하니 궁합의 문제는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 내 아파트로 와서 와인도 한잔하고 제아의 종소리 방송을 들으며 분위기 좋은 가운데 마루 소파에서 시간을 보내려는데 도저히 진행이 또 되지 않는 거야. 나는 그때까지도 갑자기 아파트로 오게 돼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겠거니 하고 미련 없이 포기했고 며칠 뒤 다시 시도해봤을 때 여자가 미안하다고 하고 다음엔 잘 해보겠다고 하는 거야. 갖은 시도 끝에 겨우 성공했고 한 번 성공했으니 수월해지겠지 했는데 역시나 아니었어. 계속 이런 과정을 거치자니 지쳐가고 흥미를 잃게 되더라고. 이건 신혼 때 와이프랑 똑같은 케이스가 반복이 되는 거야. 속궁합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야말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싶은 현타가 오는 거지. 그녀와도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란다며 헤어진 지 한 달쯤 되었어. 최근 일이네요. 자, 이래도 내가 남보다 좀 큰 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울까? 전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긴 얘기를 들어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행운이 있길 빌며 맞춰보도록 할게. 아래는 당시 사진을 몇 장 보내드리는데요. 남자 꼬맹이들을 다시 봤을 때 사진과 하숙집 주인집 딸과 흑인 여친이었고요. 맨 마지막 사진은 아줌마가 된 모습입니다. 제 얼굴은 가려주시던가 그냥 말씀으로만 증거사진 이야기해주세요. 꼭이요 그러시는데 네, 그러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없다는 점, 뭐 아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